지도학습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분석이랑 예측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분류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분류 분석과 예측 분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차이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앞에 보시면 이 분류 분석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분류 분석은 데이터의 실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각자 개인마다 통신사가 있을 겁니다. 통신사가 있을 건데, 그 통신사를 예를 들면은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VVIP야, 저 사람은 골드야, 저 사람은 실버야, 이렇게 각각 계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등급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급이 부여되는 각 등급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를 분류 분석이다라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 분석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과 유사하지만 분류 분석은 각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라는 그룹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분류 분석이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하는 예측 기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분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예측 분석에 대한 정의는 시계열 분석처럼 시간에 따른 값 두 개만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매출 또는 온도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모델링 하는데 입력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다양한 설명 변수가 아닌 한 개의 설명 변수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통해서 내신 등급을 알아맞추는 것은 분류예요. 내신 등급이란 것을 맞추는 거예요. 예측 분석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서 수능 점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분석은 범주형 변수를 찾아내는 거고, 예측 분석은 수치형 정보, 연속형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내년에 환율을 알아본다, 예측한다 할 때는 환율은 퍼센트로 나타내서 각 범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A라는 기업의 기업 신용도를 평가를 한다고 할 때는 AA부터 B, C, D, E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분류 분석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 분석 같은 경우는 이번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는 크게 안 다룰 거고, 예측 분석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앞에서 배운 회귀 분석이 있을 거예요. 자, Y라는 종속 변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 그 값을 예측을 해가는 것이 바로 예측 분석이고, 회귀 분석도 통계 분석에 포함이 되지만 데이터 마이닝의 예측 분석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분류 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신용평가 모형,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출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신용도를 봤을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줘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도 분류 모형을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 사기 방지 모형이란 것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A라는 물건을 구매할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했고 할부를 얼마만큼 했으며, 아니면은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야 돈을 주더라, 이런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청에 있는 반입 물품을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등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사기 방지 모형이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탈 모형이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탈 모형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얼마만큼 머물렀냐, 얼마만큼 있다가 나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을 하다가 갑자기 방문을 안 하더라 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이탈됐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이탈 모형을 통해서 이 고객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예제로 말씀드렸던 고객 세분화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1년 동안 통신사에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VVIP, VIP,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등급을 매겨가지고 멤버십 혜택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류 모델링을 통해서 분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법들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지만 일단은 ADSP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회귀 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지만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이냐 1이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운 값이냐 1에 가까운 값이냐를 찾을 때,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결정나무란 것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나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울 건데 어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1, 2, 3 어떤 값으로 분류를 해서 나뭇가지를 쳐내려가듯이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의사결정나무입니다. 그래서 특정 값이 있고 비교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설명 변수가. 그랬을 때 이 특정 값보다 크거나 작은 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또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것만 이동하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타고 각 노드의 정보값을 가지면서 분류를 해가는 방법이 의사결정나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이지안 분류라고 있어요. 자, 베이지 정리, 조건부 확률이란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를 했을 때 뭘 할 확률,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A를 했을 때 B를 할 확률, 뭐 이런 것, 이런 베이지 정리를 기반으로 한 베이지안 분류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라고 있는데, 자, 인공신경망도 저희가 직접 배워볼 거예요. 요거는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든 분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기계가 같이 가중치를 가지고 여러 번 생각을 통해서 그 하나의 출력값을 내주는 그런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X와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서요, 점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점을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선을 찾습니다. 그거를 하이퍼플랜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이퍼플랜을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최근접 이웃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K-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점들이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점 하나를 딱 찍습니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을 때 특정한 이 점과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근처에 3개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하고 이렇게 3개의 점을 가지고 이 점의 특성이 뭔지를 확인을 해보면 A가 2개고 B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은 A라는 특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K 최근접 이웃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 분류와 사례 기반 추론,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 분석이 무엇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실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